자, 짤막하게 공지할 게 좀 있는데요. 공지를 좀 하고 숙제한 거랑 데일리 테스트 한 거 검사 좀 하겠습니다. 공지 별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목요일 날에 오늘 말고 목요일 날 이제 그 교과서 단어 있잖아요. 이번에 5과 7과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5과 7과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를 이제 제가 드릴게요. 목요일 날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단어 시험은 당연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정규 단어 시험 계속해서 볼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내신 대비 단어로 시작을 할 거예요. 뭐 참고하시고 단어장은 이제 근데 또 토요일 날 주면은 외우거나 이런 여유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좀 미리 드릴게요. 자습서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제가 목요일 또는 토요일 날 그때 이제 여러분께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 지문 나온 건 아직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오면은 저한테 오늘 지금 오늘 뭐라고? 오늘 지금 5가 지금 오늘 시작했다고요? 5가 지금 끝났어. 끝났다고? 그럼 곧 있으면 나오겠네. 오케이. 어쨌든 그거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도 되니까 굳이 안 가져와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받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또 작업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구문독해 테스트를 봤잖아요. 토요일날. 근데 이제 테스트를 좀 2차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날.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이제 몇 개 있는데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라는 이제 좀 평이 좀 많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조금 이제 조정을 좀 하고 해갖고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좀 시험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확실해지면은 목요일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숙제랑 그 하프 모의고사 결과 좀 같이 한번 볼 테니까 숙제 한 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프 모의고사 이제 제가 번호 몇 개를 좀 뽑았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숙제가 뭐였는가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어딨냐? 지난번에 그 단기 특강 채점 안 돼 있는 거 다 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작 한 거 채점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영작 프린트 어디 있어? 학교에서 포스트를 파일만 여기는 채점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채점은 색깔펜으로 하세요.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여기 채점 여기도 안 돼 있고 지금 중간에 이건 채점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수정도 안 돼 있고 야 이렇게 쓰면은 채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채점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하고 가세요 오늘. 이거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 근데 여기 27이랑 15 여기 가방에 측정가 없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아니 뭐 뽑아주든 아니면 정우한테 빌리든 해갖고 아무튼간 채점하고 가라고. 결과 봐봐. 맞은 게 있었어. 뭐지? 제대로 써가 잘 안 보인다 저기. 봐봐. 여기 한 페이지만 안 돼 있네. 이게 없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가 없다고? 네. 그래? 이게 챕터 몇이야? 31이었던 챕터 5? 챕터 5 한번 봐봐. 잘했어.
맞은 개수 좀 써주고. 자, 저거도 마찬가지.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 아, 잠깐만, 저거 안 맞다. 영장. 이거 실제로 못했어요. 채점, 반 정도 했구나, 반 정도. 하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죽진 않아요. 너무 지금 숙제 상태가 다들 너무 안 좋아요. 아까 내가 듣기 관련해서 얘기했지. 내가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제 별로 숙제 같다 더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 그 듣기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아까 말한 범위까지 다 마무리하시고 나한테 바로 사진 찍어서 잘 보이게 찍어서 보내고 방금 채점 안 된 거는 마무리하고 하진이는 영접은 다음 시간에 가져온다. 다음 시간에 안 가져오면은 내쫓을 거예요. 그냥.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한다. 숙제 제대로 해보세요. 제대로 해보세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이제 알았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은 이제 그 하프모의고사 이제 해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단기 특강 진도를 나갈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프모의고사 좀 해설을 몇 개를 하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워 보인다 하는 거 위주로 이제 뽑았는데요. 제가 딱 세 지문 정도만 뽑았거든요. 세 지문 정도. 그래서 일단은 이 세 지문을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해설하지 않은 번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설하지 않았는데 전 좀 이게 어려웠다 이런 게 있다면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일단 6번을 좀 먼저 볼게요. 6번 빈칸 3점짜리입니다. 6번 맞았어요? 두 분 다? 어떻게 했어요? 맞았어요? 사진도 맞았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보 같은 건 너무 그것도 다 실력이니라. 자, 6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빈칸 3점짜리 문제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한 줄씩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씩 한번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봐봐. Recently, I was with a client. 자, 내가 최근에 그 고객 한 명이랑 함께 있었는데 어떤 고객이냐? Who had spent almost 5 hours with me. 그러니까 나와 함께 거의 5시간을 보냈던 클라이언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클라이언트와 함께 보냈었답니다. 어떤 일화로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개인의 경험으로 시작하는 그냥 도입부입니다. 이 사람이 뭐 상담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직원인가 보죠. 뭐 고객과 함께 보낸다고 하니까. 이어서 두 번째 보자면 As we were parting for the evening. 자, 여기서 part가 지금 이제 동사로서 쓰였는데 part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다라는 뜻이야. 떨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위해 떨어지면서 헤어지면서 we reflected on what we had covered that day. 여기서 reflect on이라는 표현에 좀 체크를 좀 해주자.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그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숙고하다. 심사숙고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바로 이제 reflect on입니다. 그래서 숙고하다, 뭐 되새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숙고하다, 되새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되새겨봤습니다. 뭐를 되새겨봤는가? 여기에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 있죠? 그래서 뒤를 보시면 had covered 뒤에 목적어가 없는 이런 형태가 된 거야. 자, cover는 그냥 다루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that day 그날에 다뤘던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날에 다뤘던 것을 한번 되새겨봤답니다. 그럼 뭐 이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건가 보죠. 이제 고객과 내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이제 다시 생각해봤다는 거야.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제 그 고객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도입부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써놨다시피 본격적 이야기가 나올 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장 볼 건데 세 번째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자, 한번 가봅시다. Even though our conversation was very collegial. 여기까지 한다고 해요. 자,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게 별주 단어로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비록 우리의 대화가 아주 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됐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I noticed that 나는 대절이야를 알아챘대요. 그게 뭐냐? My client was holding one leg 이랬답니다. 내 클라이언트가 우리 고객님이 was holding one leg래요. 그러니까 다리를 홀드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홀드는 고정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리를 고정시키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At a right angle to his body. 그의 몸에 right angle이 뭐냐면 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야. 즉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평등한 자리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 직각으로 돼 있었다. 이건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돼 있었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알아챘답니다. 자, 이어서 보면 seemingly wanting to take off on his own. 자, 그럼 직각으로 되어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여기 뒤에서 얘기한 거죠. 이 seemingly 하면은 겉보기에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겉보기에는 원하는 것 같았대요. 뭐를? take off 하기를. take off는 떠나는 거거든. 그러면 on his own. 자, 그가 혼자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요. 왜 우리 잠깐 너네 혹시 급식실에서 밥 먹냐? 그럼 거기 안에 저 교실에서 밥 먹냐? 교실에서. 그래서 저 예전 학교 급식실이었는데 애들 다 점심시간 되게 그거 맞아 그 자세가 그 자세 딱 이제 점심 먹기 이제 4교시 끝나고 점심 먹기 저희가 요거지. 빨리 먹는 거. 이게 그러니까 빨리 가기 위한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각으로 다리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 자리를 빨리 뜨고 싶다라는 비언어적 전달이죠. 비언어적 전달. 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봐봐. 자, 보시면 내 고객이 직접적인 표현, 즉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했죠. 저 가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안 했는데 간접적 표현을 한 거죠. 간접적 표현은 뭐였습니까? 다리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얼른 이 자리를 뜨고 싶다라는 거를 이 이제 I라는 내가 이제 눈치를 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At the point 그때 I said 내가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You really do have to leave now, don't you? 이렇게 물어봤대. 당신은 정말로 do have 이게 do가 강조해 주는 거예요. have to를요. 당신은 진짜 정말로 지금 떠나야 하는군요. don't you?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간접적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 화자가 바로 눈치를 채고 이제 어제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음 문장. 그래서 Yes, he admitted. 네, 라고 이제 그가 인정했답니다. I'm so sorry.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I didn't want to be rude, but I have to call London and I only have 1 minute. 말했네요. 자, 저는 원하진 않았어요. 무례하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런던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 고객에게 이제 알려준 거죠. 이제 순순히 인정을 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어서 보자면 Here is a case where my client's language and most of his body revealed nothing but positive feelings. 여기까지 한 문장. 자, here was 있었대. 여기 있었대. 뭐가? 한 사례가 있었다. 예식이 있었다. 어떤 사례냐? 이렇게 관계부사 where가 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보시면 관계부사 where라는 녀석이 관계부사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앞에 꼭 어떤 이제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나 사례, 예시 이런 표현들도 선행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자면 내 고객의 언어와 most of his body 그의 신체의 대부분 됐어? 그의 신체의 대부분이 여기까지 주어 revealed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Nothing but positive feelings니까 긍정적인 감정만을 여기서 nothing but이라고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only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만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나왔던 내용은 이제 일화를 정리한 겁니다. 이제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이 이제 뭔가 좀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내가 이제 먼저 말을 걸어준 거죠. 얼른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급히 연락해야 될 때가 있어서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일화를 정리하는 문장인 거죠. 즉 그의 말과 몸은
몸의 대부분은 현재 대화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감정만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즉 대화를 지속해도 상관없다는 의사를 내비치고는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과 말이라고 했거든요. 잠깐만 보자. 여기에서 그의 언어와 그의 몸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뭐라고요? 긍정적인 감정만을 드러냈다 했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는 게 뭐냐면은 아니야, 계속해서 해도 돼. 지금 우리 대화 이어나가도 돼. 라는 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하진이랑 상담을 하는데 하진이가 빨리 가야 돼. 근데 나는 모르고 있어. 그런 상황이라 해봐. 근데 내가 막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하진이가 쌤, 닥쳐봐요. 저 가야 돼요. 이럴 순 없잖아. 네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상대방에게 신뢰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 리액션을 하는 거야. 내가 막 진지하게 얘기하면 네, 제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답스럽게 하고 네,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신체의 대부분 그리고 나의 어떤 눈빛과 말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다. 나는 너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냈지만 얘만은 속이지 못한 거야. 얘만. 그러니까 나의 이제 진정한 마음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럼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죠?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지금 신체 대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나는 당신과 대화를 지속하겠다라는 거를 드러냈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However, 그러나 그의 발만큼은 어땠다? 블라블라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그의 발은 어땠답니까? 굉장히 솔직했다는 거겠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뭡니까? 진정한 속마음을 드러냈다라는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they clearly told me. 그것들은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줬대요. 뭐를? 대절을 말해줬는데 as much as you wanted to say, Newt was calling. 이렇게 말했네요. 자, 그래서 as much as 하면은 뭐뭐만큼 많이 그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듀티가 의무가 즉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뭔가 좀 떠나야 한다는 거 이거를 분명하게 나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발은 그가 떠나야 한다는 걸 나타낸대요. 결국에는 그의 발이 진정한 그의 속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진정한 속마음을 드러냈다. 몇 번? 네, 4번만 가져가는 거죠. 가장 정직한 어떤 이제 소통 수단이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나머지를 보자면요, signal of his politeness. 그의 공손함의 신호인데 공손함의 신호면은 아니죠. 반대잖아, 반대 오히려. 그러니까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데 다리는 얼른 떠나고 싶다는 부정적 신호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the subject of the conversation. 대화의 주제를 나타낸다. 다리가 무슨 대화의 주제를 나타냅니까? 지금 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전혀 생뚱맞은 얘기죠. 3번은 express interest in my words. 내 말에 대한 관심의 표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1번과 조금 비슷한 거예요. 내 말에 대한 관심의 표시를 한다는 거는 그럼 이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 긍정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다리는. 그래서 얘도 아니고 5번은요. Stepping excitedly onto the ground. 자, 바닥에 활발하게 발을 내딛는 상태다. 뭐야 이거? 발자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발 모양이 암시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어떻게 내딛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만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흐름 문제. 흐름 문제는 사실 원래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흐름 문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두 분 다 이거 틀렸나요, 7번? 맞긴 했어요. 처음 답이 틀렸어요. 흐름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기본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글의 주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문제는 대체로 주제가 초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제가 이제 초반부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오답인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오답 유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답이라고 하면 되겠다. 소리. 오답이 아니라
흐름상 어색한 문장의 유형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게 근데 모의고사랑 내신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등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당장 내년에 여러분이 고등부 가면은 이 흐름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 버전 모의고사 버전이 좀 다른데 모의고사 버전을 좀 먼저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버전에서 어떠냐면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소재에서 벗어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주제와 좀 아예 상관이 없는 패턴으로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소재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소재는 동일한데 주제와 아예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글의 소재는 노트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정확한 주제는 그 노트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회사 업무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주제라고 쳐볼게. 노트북이 회사 업무에 끼친 영향. 이게 주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노트북이 회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고 왜 그런 영향을 주었는가 뭐 이런 이제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갑자기 이제 노트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 하면서 막 이런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노트북이라는 소재는 동일하지만 주제에서는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게 보통 모의고사 유형에서 그렇다는 거야. 물론 내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의고사 내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신에서만 나오는 유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얘는 주제는 동일하게 갑니다. 동일하게 가는데 근데 얘는요 어휘를 이제 반대로 쓰는 이런 패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리게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의 주제가 A라는 녀석이 이제 소재라고 해볼게요. 소재. A가 소재고 A가 좋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 이게 이 글의 주제야. 예를 들어서 A는 좋다. A의 반대는 안 좋다. 뭐 이런 식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 주제가. 그러면은 지문이 딱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3번 해갖고 주어 자리에 A가 나와 있어. 쭉 뒤를 가보니까 여기에 네거티브라고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거 반대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좋다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거티브하고 나왔으니까 A가 안 좋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답을 좀 이렇게 오답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요 흐름 문제는 이렇게 좀 치사하게 어휘를 반대로 쓰는 경우는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은 어휘를 반대로 쓰는 경우라면요 그냥 어휘 문제로 내버리죠. 어휘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는 보통은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것, 소재는 동일하지만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것, 요걸로 이제 문제를 주로 출제한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그리고 흐름 문제는요 1번에서는 구조상으로 답이 나오기가 힘들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1번에서 답 나온 게 2, 3, 4, 5에서 나오는데 5번도 사실 잘 안 나오고요 대부분은 2, 3, 4에서 정답이 나와요. 대부분은 2번도 심지어 사실 잘 안 나오고요 대부분 3, 4번이야. 대부분 3, 4번. 이것도 정답이 4번이죠. 자 그러면 역시나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일단 한 문장이 되게 길고 첫 문장부터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독해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흐름 문제에서는 첫 문장이 핵심인 게 첫 문장 초반부에 대부분 글의 주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 부분을 해석을 못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given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콤마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예요.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표현을 좀 알아야 되니까 필기 좀 해줍시다. given 뒤에 이제 보통 대시 나오는데 대신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패턴이거든. given that. 자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considering으로 쓰기도 합니다. considering 똑같아요. 뒤에 오는 것도 considering that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를 고려해 보면. 됐나? consider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초에 고려하다라는 뜻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considering that 하면은 그걸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아니 기분이라는 녀석이 왜 이런 뜻이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분은 주다밖에 없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뜻이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지금 쓰는 건 안 써도 돼요. 자
give는 주는 거야. 근데 given 하면 이건 받는 거죠. 그렇죠? 받다, 뭐 주어지다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주어진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은 given을 여기서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다면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절 이하라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대절 이하라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의미가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given that 또는 considering that 하면은 뭐뭐를 고려해 보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that 생략된 거고요. 여기서는 that이 생략된 게 아니네요. 주어 동사로 안 나왔으니까 그냥 명사로 나왔네요. 다시 한번. The widespread use of emoticons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전자통신에서 이모티콘의 널리 이제 퍼져 있는 사용을 고려해 보면. An important question. 중요한 한 가지 의문점이 is whether 이하이다. 자, whether 이하로 보자면 they help. 그들이 돕는데요. 인터넷 유저들로 하여금. 자, 오형식 구조죠 이거. 그렇죠? help 목적어 투부정사 수생략 가능하고요. 다시 그들이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해하는 걸 도움을 주느냐 아니냐 이래요. 어떤 걸 이해하는 건데요? 이모션, 감정을요. 뭐에 있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자, 첫 문장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자통신이라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할게요. DM 생각하면 돼. DM. 인스타, DM, 카톡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카톡 같은 걸 우리가 가지고 이제 문자를 이제 주고받는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때 우리가 이모티콘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러면 이 이모티콘이라는 녀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과연 그런 이모티콘이 우리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런 이제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주고 있는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쓰면 될까? 첫 문장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전자통신에서 전자통신 안 할게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할게요. 온라인상에서의 대화에서 이모티콘의 사용이 사용자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는가? 이거죠, 이거예요. 됐어요? 이걸 이제 중점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한 거를 좀 같이 보자면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에서 이모티콘이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제가 거의 비슷하게 썼죠. 자, 그래서 주요 소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문장 볼게요. 그러면 어떤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일단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는 이모티콘이고요. 감정이고요. 온라인상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이모티콘. 일단 이모티콘이라는 게 뭔지가 중요하니까 이 녀석의 동격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즉 특히나 character based ones래요. 그러니까 문자를 기반으로 한 것들은요, are much more ambiguous래요. 자, ambiguous하다고 했어요. ambiguous가 애매한 거거든요. 애매한, 모호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모호하답니다. 이모티콘이라는 건 이제 문자를 기반으로 한 이모티콘은요, 훨씬 더 모호하대요. relative to face-to-face cues. 자, 그럼 relative to 하면은 뭐뭐에 비해서거든요. 뭐에 비해서? face-to-face cue니까 cue는 단서잖아요. face-to-face는 면대면으로죠. 그렇죠? 즉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단서에 비해서는 모호하겠죠.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내가 카톡으로 여러분한테 보낼 때랑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은 당연히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저기 뭐야 다음 시간에 숙제 잘 해와 하고 눈웃음을 딱 이렇게 보냈어. 자, 문자를 기반으로 한 거죠. 그럼 과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너네가 봤을 때 선생님이 진짜 웃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잠깐만요. 눈치가 없는 사람은 선생님이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이 텍스트로 이제 전달하는 게 과연 얼마나 잘 되겠느냐라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면대면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and 그리고 may end up being. 자, end up ing 하면 무슨 뜻이죠? 뭐라고?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결국 뭐뭐 하게 될 수도 있다. interpreted 하게 될 수도 있대요. interpret는 해석하는 거니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very differently 아주 다르게요. by different users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 됐어? 자,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나왔고요. 그러니까 과연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는가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 뭐였습니까? 제대로 드러낸다? 아니다. 이거예요.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됐어? 그러니까 문자에 기반한 애들은 면대면을 통한 단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모호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 아주 다르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똑같이 이렇게 보냈어.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모티콘이 결국엔 의사소통에 도움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제시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1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모티콘이라는 게 이제 대화에서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모호하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1번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내용이죠. 됐죠?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윗문장에서는 이모티콘이라는 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봤죠. 부정적으로. 근데 2번을 보시면요. none of this가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는 조금 내용이 반전될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research indicates 연구는 보여줍니다. 대절을요. They are useful tools래요. 자, useful 좋은 말 나왔네요. 그러니까 none of this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내용이 반대가 된 거야. 앞에서는 야 이모티콘이 그거 과연 제대로 전달하는 거 맞아? 그건 아니지. 좀 애매하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티콘은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에서 유용하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이모티콘이란 건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감정 전달에 있어서 이건 생략된 거지만 어쨌든 유용하다라고 말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 다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문제될 게 없다. 여전히 장점이 있다는 거야. 장점이 있으니까 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뒷내용부터는 어떻게 나올까? 이모티콘의 장점에 관해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3번 내용 볼게요. 문장이 길죠? 자,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좀 이제 직접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모티콘이라는 게 유용한 도구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떤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 사례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여기서부터 말하는 건데 연구 사례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7명의 인스턴트 메시지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가 바로 아까 말한 카톡이나 DM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한 연구가 대절이야를 드러냈는데 이모티콘이라는 거는 허락해준대 유저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하도록요. 그럼 뭘 이해하도록 도와주냐면 the level and direction of emotion이래요. 즉 어떤 이제 레벨이라는 건 어떤 수준이죠. 그리고 디렉션이라는 거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준과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준답니다. 뭐에? 감정, 태도, 그리고 주의, 집중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attention expression이니까 어떤 이제 주의력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의력 표현 뭐 이런 거에 수준, 즉 정도와 그리고 방향성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절이 2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절을 드러내고요. 두 번째 대절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대절은 뭐냐면 이모티콘이라는 게 were a definite advantage. 그러니까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대요. 뭐에서? non-verbal communication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요. 됐어? 자, 문장이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절 2개 다 긍정적인 거예요. 이모티콘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이모티콘 유저들로 하여금 감정이나 태도나 주의력 표현 이런 거의 정도와 방향성 이런 거를 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모티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에 따라 다르지 않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해하고 싶을 때 잘해와라 이렇게 보냈어. 그럼 이제 너네가
내 한마디를 보내도 내랑 내 점이랑 내 느낌표랑 내 물결이랑 이것만 해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 이것만 해도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대충 얘가 어떤 감정과 태도 이런 걸로 지금 이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즉 비언어적이란 건 우리가 말로써 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다. 자, 그래서 분명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도 역시나 흐름상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모티콘이 유용하다는 점을 제시한 거죠. 앞에서 받아준 거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In fact, 사실은 they're having few studies. 자, few가 나오면 앞에 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즉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there 비동사가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there 비동사니까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have beeni니까 있어 왔다야. 있어 왔다. 근데 few가 있으니까 거의 없어 왔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거의 없어 왔다. 자, 그러니까 연구가 거의 없어 왔다고요. 거의 없었대. 뭐에 대한 연구가? On the relationships. 관계에 대한 연구래요. 뭐와 뭐 사이에?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야, 이 글에서의 주요 내용은 이모티콘, 감정, 온라인상에서의 대화인데요. 지금 언어적, 비언어적 범주가 너무 넓어졌죠.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라는 게 직접적 소통에 비해서 모호한 면이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이모티콘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은 뭡니까?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소재에서 아예 벗어난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another study show. 자, 또 다른 연구가 보여주대. 그럼 이 대절 내용에서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긍정적 측면의 사례가 나와야겠죠. 왜냐면 similar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이미 이제 긍정적인 사례를 하나 말했잖아. 근데 유사하게 또 다른 연구에서도 또 뭔가를 보여줬다 했으니까 그럼 역시나 또 긍정적인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모티콘이라는 게 유용하대 나왔잖아. 유용하다고요. 뭐에 있어서 in strengthening the intensity of a verbal message. 됐어요? 즉 언어적 메시지의 강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답니다.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뭐뭐뿐만 아니라. 자, 뭐뿐만 아니라 in the expression of 여기서 sarcasm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sarcasm이 이제 풍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별주 단어에. 그래서 풍자의 표현에서뿐만 아니라 언어적 메시지의 강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어쨌든 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의 또 다른 유용성을 소개하면서 이모티콘의 장점을 이어서 설명했죠. 그래서 역시나 5번도 문제될 게 없다 이겁니다. 또 눈 감고 또 끄덕거리고 있네. 진짜 싫어.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정답 4번 나왔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8번을 좀 볼게요. 순서. 잠깐만요. 목이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목이 금방 마르네. 자, 요 8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알겠지? 좀만 참고. 자, 이거는 이제 순서 문제인데 순서 문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유형 중 하나거든요. 두 분 여기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순서 문제를 이제 항상 이제 어려워하는데 순서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우선 당연히 독해 능력입니다. 뭐 이제 그 EBS나 어떤 이런 거를 보면은요, 이제 순서나 삽입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런 막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영상들을 봤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는데요. 그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고 맞는 방법이지만 이 전제 조건이 빠져 있더라고요. 내가 기본적인 구문 독해 능력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아니 똑같은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야 4x 세제곱을 미분하면은 12x 제곱이 돼.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 알아봤자 뭐예요? 이거 알면 미분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측면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스킬 같은 걸 익혀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스킬이 먼저가 아니라 독해가 먼저예요. 일단은. 그리고
그리고 순서 같은 경우는요 글의 흐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